삶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는 정재욱TV 진행자 정재욱 재무설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의 달입니다. 자영업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대상자이시잖아요. 행복한 가계솔루션 제1탄 뭐였죠? 재무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제2탄은 대출관리였고요.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가계솔루션 제3탄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회계관리에 대해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경비는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회계 담당자한테 탁 넘겼을 때 효율적으로 되는지 이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어떨 만큼의 자료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 회계 담당자분께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증명 자료가 없으면 근거가 없으니까 신고를 못 하잖아요. 자, 매년 돌아오는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5월달 딱 되잖아요. 바빠집니다. 작년 1년치, 작년 2021년 1월부터 31일까지 경비 쓴 거 정리하고 썼니 안 썼니 기억이 나 안 나. 힘드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효율적으로 미리 준비해 놓는 방법 또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또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어려운 이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가게를 운영하신다. 그러면 성공하신 겁니다. 언제나 사업을 하시거나 일을 하실 때 그런 건 있죠. 고민, 걱정, 위험. 이거를 극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달라진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올해 5월 달에 신고하고 아직까진 그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다. 그러면 극복하신 거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 또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종합해가지고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직장인들은 1년에 한 번 연말 정산하죠. 우리 개인 사업자라든지 혹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그게 5월달입니다. 신고 기한은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하는데요. 자, 유형에 따라서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누구 회계 사무실에 맡기는 경우도 있죠. 자, 세무사를 통해서 금액을 신고 납부하는데 여기에 성실신고 대상자도 있습니다. 이 성실신고 대상자는요 한 달 더 주어서 6월 30일까지 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그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익이 오겠죠. 자, 세금은 제때제때 때 하는 게 쑤입니다.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시면 뭐가 된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세금을 조금이나마 덜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필요 경비를 많이 넣으셔야 됩니다. 자, 필요 내역을 하게 정리해가지고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자, 이때 단순 경비로 신고자인 경우에는 매출이 작고 비용을 8, 90%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경비를 갖다가 막 챙기실 필요는 없으세요. 하지만 간편장부나 복식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어떻게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느냐 그리고 이 처리된 비용을 어떤 세목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요 부과되는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는요 혼자서 신고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세무사 전문가한테 맡기시길 권유드려요. 그리고 복식장부 대상자는 무조건 잘하는 세무사한테 찾아가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경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급여라든지 임차료라든지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제세공과금, 지금 주민세라든지 아니면은 의료보험이라든지 자동차세 이렇게 세금을 내잖아요. 요거 납부 영수증 모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제세공과금에 포함되고요. 자, 지급이자는 내가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대출을 냈어요. 대출하고 원리금을 갚던 이자만 갚던 이 이자에 대한 부분 지급이자로 해서 경비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커피를 마시거나 내가 돈을
이럴 경우에는 접대비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게 연간 1,200만 원까지 경비 처리가 돼요. 꽤 크죠? 그리고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내 소득의 한 10%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만약에 가게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기계라든지 장비가 있어. 그것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정해 주실 수도 있고요. 네, 차량 유지비, 그때라든지 통행료 이런 부분도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자, 통행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톨게이트 비용 있잖아요. 하이패스 설치하시면 바로 리스트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지급 수수료는요, 우리가 은행에서 자금을 이체할 때 이체 수수료 있죠? 그리고 회계 사무실에 우리 기장 맡겨놓으면 뭐다? 기장 수수료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직원이 있는데 직원의 노무라든지 그런 컨설팅을 좀 받았어? 그러면 노무사 관련해서 수수료를 지급한 거는 수수료. 저한테 상담 수수료를 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상담 수수료, 이것도 경비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모품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카드와 개인 카드를 구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운반비가 있습니다. 자, 운반비는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택배를 보낸다든가 뭐 운송비가 든다거나 이런 거. 그리고 광고 선전비가 있습니다. 교차로에 뭐 구인 광고를 하든지 혹은 블로그에 내 거를 광고를 하든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비가 나갔다. 그러면 광고 선전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 통신용품 있죠? 내가 쓰고 있는 핸드폰, 사무실에 일반 전화기, 그 다음에 인터넷비, 그 다음에 전기요금. 이런 부분들도 다 사업자 등 경비에 들어가겠죠. 자, 이런 경비를 딱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명자료가요. 자, 이렇게 증명자료가 있어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요,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것 등이 비용 처리가 되든 안 되든 다 준비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년 우리 5월 달이 딱 되잖아요. 작년 1년치 경비를 갖다가 증명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좋은 습관을 마련해 놓으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 3가지 방법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지출카드 하고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카드를 조금 분리해가지고 사용을 해보시길 권유드려요. 3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카드로 결제를 하자. 그런데 3만 원 이상의 사용을 하는데 카드 결제가 안 돼요 라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등록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요, 타사는 달력에 경조사 관련 내용을 적자. 적어놓고 중요한 건 나한테 왔던 청첩장이나 혹은 장래에 관련된 문자 메시지 그리고 카톡 같은 거를 캡처를 해서 보관해 놓자. 그리고 경조사 관리 대장을 작성하자. 세 번째는 각종 영수증, 그러니까 세금 납부 영수증이라든지 3만 원 이하는 간이 영수증이라든지 그리고 택배비라든지 운송비 이런 여러 가지 영수증이 있잖아요. 지금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영수증들을 모아두는 보관통을 만들어서 거기에 계속 넣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요, 해당 자료를 챙겨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는 담당자한테 자료만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머리가 아플 이유가 없이 잘 해결됩니다. 자, 이렇게 신고를 다 하게 되면은요, 만약에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고하실 수 있어요. 해당 부분을 이제 제가 뒤에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 너무 방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근로장려금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신고하고 얼마큼 나오고 이런 부분은 뒤에 다시 컨텐츠를 하나 더 만들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종합소득세는, 두 번째는 필요 경비를 많이 해야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어차피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될 거 자료를 그때 준비하는 좋은 습관 한번 길들여 보자. 그런 내용으로 오늘 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2021년. 한 해를 계속 정리를 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조금 마음이 무겁고 머리도 좀 아프실 거예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 보이잖아요. 하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잖아요. 자, 경비가 소문 나가서 손실이 난데 뭐 이걸 신고를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손실 난 부분을
꼼꼼하게 해서 다 신고를 하세요. 그러면 요 경비가 관련된 부분은 2월에서 향후 10년간 상해 처리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세금 신고를 차근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꼼꼼하게 신고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내년을 위해서 미리미리 지금부터 자료를 준비해 놓는 습관을 장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은 습관은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습관 들이는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효율적 은퇴자금 확보하기라는 주제로 세대별로 은퇴자금 확보하는 효율적인 방법과 은퇴 이후의 자금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우리의 행복함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모두 행복해지는 그 순간까지 정재호TV는 계속됩니다. 바이바이.